업종별 그리고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하는 거 찬성합니다. 업종별, 지역별 차등임금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부분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 좀 뜨거운 이슈일 수 있는데요. 동성혼 합법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동성혼이라는 것은 가족제도 이전에 저는 우리 인간의 질서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양왕관계는 미중관계의 테두리에서 봐야 됩니다. 저 양왕관계의 평화, 안정, 또 일방적 힘의 반대 이런 거가 원칙이 우리 걸 따르고 있습니다. 저는 정책 위주로 질의하겠습니다. 법무장관 당시에 여가부 자료에서 포함되어 있던 비독립 간음죄의 도입 방안을 철회시킨 바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건설적인 찬반 논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오전 토론회는 골고루 정책과 여러 가지 자질 검증이 골고루 됐던 것 같습니다. 정책 토론도 많이 됐고 그동안 핵심적인 공방 주제들도 비교적 차분하게 진행이 돼서 훨씬 더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비방이나 네거티브가 확실히 줄어든 그런 토론회였어요. 많이 들으면서 경청하면서 당을 화합으로 이끌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오늘 토론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뉴스에일 라이브에 도움 말씀 주실 정치평론 관련 네 분 소개하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윤주진 전 자유한국당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조현삼 변호사, 이렇게 네 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제 6일 남았습니다. 2차 방송 토론 때와 비교를 하면 어제 저희 채널A가 주최했던 3차 TV 토론회에서의 이 후보들의 모습은 조금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지지자들의 물리적인 충돌까지 최근에 이어졌었죠. 더 이상 기존과 같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사실 또 지도부뿐만 아니라 선관위에서도 경고를 했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라도 아마 좀 자제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평가가. 예, 전반적으로 이제 원래는 한동훈 후보와 원희룡 후보의 이 격돌이 상당히 심화되는 그런 양상이었는데 이것이 양 후보에게 모두 득이 되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또 이미 토론을 이제 두 차례나 진행을 한 상황에서 다시 비슷한 얘기를 갖고 또 네거티브를 하게 되면은 유권자 전체의 관심도가 확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조금 더 정책적인 면, 또 앞으로 당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대안에 관한 측면에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네. 문제는 또 이렇게 가다 보니까 조금 또 시들어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어찌 보면은 정책적인 경쟁이 좋다고는 하지만 또 유권자들은 후보의 자질을 검증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을 지나서 내일부터는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조금 상승하지 않을까. 네. 그런 갈등의 분위기가 다시 재현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조금 경쟁이 있을 때 사람들의 관심이 더 끌 수 있다, 뭐 이런 지금 이야기를 에둘러서 하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들이 많이 자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한동훈 후보가 다른 후보들의 집중 포화를 받기는 했습니다. 바로 최상병 특검법을 놓고 3대1 구도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한동훈 후보를 보면 황태자 같습니다. 제3자가 하는 특검안을 제안을 하셨잖아요. 그 안대로면 특검 받아야 합니까? 저는 대안을 드린 것이고 원희룡 후보께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실지 오히려 제가 궁금합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그 흐름에 일단 내맡기고 막상 본인이 관련된 한동훈 특검은 안 된다. 바로 이런 모습 때문에 이게 항아리에서 곶감을 빼먹는 모습이 아닌가. 최상병 특검 받아야 합니까? 받을 수 없죠. 최상병 특검은 민주당의 정략적인 특검이다. 유상현 후보님, 받아야 합니까? 저희는 일단 공수처 수사를 지켜봐야 합니다. 자, 일단 3명의 후보,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후보는 특검법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가 기본 입장입니다. 특히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는 수정된 이 한동훈 후보의 제안 특검법조차도 이건 안 된다라고 완강하게 반대를 했지만 한동훈 후보는 약간 중립적인 대답을 했거든요. 이 부분이 당 내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예민한 주제인데 이게 어떻게 작용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대통령과의 관계 정립에 있어서 서로 이제 네 후보 간에 달라진 거잖아요. 네. 근데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이게 당대표 선거에서의 필승 전략이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대권까지 염두에 둔 본인의 포석이다 이렇게 네. 보는 시각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당론과 약간 다른 특검안을 내놓은 거죠. 어찌 보면 네. 특검을 받지 말자는 게 당론이지 민주당이 어떤 안을 냈을 때 거기에 일일이 다 대안을 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걸 하지 말자라는 것도 대안이라고 봐줘야 되는데 저렇게 대안 제시해라라고 하는 것은 여태까지 민주당이 쭉 해왔던 얘기예요. 저희가 반대하게 되면 대안 내지 않느냐 이렇게 민주당이 주장해왔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없다 그러면 저 부분은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 보면 본인의 약점이 될 것이고 물론 본인에 대한 기대가 많은 분들한테 장점이지만 네. 당정 관계에 있어서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우려스러운 당원들에 대해서는 약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저희가 선거를 앞뒀다 그러면 한동훈 후보의 말씀이 맞을 수 있어요. 네. 그 선거 전략 차원에서 일단 특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 선거가 없는 시기거든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108석에 다소 상당히 떨어져 있는 의석을 갖고 있는 당입니다. 그런데 여당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거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야당과의 어느 정도 대결이 되는 사안이죠. 네. 그렇다면 이런 그 대결 구도 또 레버리지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지켜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다른 안 없이 한동훈 후보는 저렇게 특검법을 받자라고 했기 때문에 네. 저 부분은 상당히 쟁점이 될 것이다 끝까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토론회에서 한동훈 후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은 뚜렷한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이걸 제안을 해서 없었던 대안이 1대1 구도로 이렇게 대립을 하게 된 거다. 안정적으로 가게 됐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했는데 야당 쪽에서도 그렇게 보십니까? 물론 뭐 특검의 세부 내용은 다르긴 하지만 전 근본적 취지에는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정치가 사라진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라는 것이 다수파는 소수파를 배려하고 소수파는 다수파를 존중하면서 대안도 내놓으면서 뭐 중간 협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을 해야 되는 건데 그 특검법에 관련돼서 최상병 특검법에 관련돼서 계속해서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저는 한동훈 후보가 제3자 민주당과 방식은 다르지만 그런 대안을 제시한 건 매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우리가 뒤에도 또 다루겠지만 그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도 다른 후보들이 다 민심에 의한 것이다. 민심에 의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네. 최상병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민심이 뭔가 지금 미진하다, 부진하다, 특검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런 대안 없이 저렇게 얘기하는 것 이전까지 토론회와 전혀 다른 내용은 없다고 저는 느껴졌습니다. 네. 네, 마찬가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최상병 특검법의 경우에는 국민 여론이 상당수가 지금 그 특검법 제안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국민의 여론을 받들어 민심을 받들어 새로운 대안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는 거고요. 물론 그 내용 자체가 민주당과의 거리가 있긴 하지만 어찌되었건 특검법의 진행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대안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 대안을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원희룡 후보는 대안이든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법이든 일단 특검법을 수용하는 순간 대통령을 향한 공격이 더 가열차게 진행이 될 것이라고 그 우려를 계속 제기를 했었죠.